간밤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 동결을 비롯해서 채권 매입까지 기존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두 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를 보는 시각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발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네. FOMC 회의에서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싱거웠죠? 예, 근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뭐였냐면 당분간 긴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만큼 견고하게 예. 강하게 표현하느냐가 했는데요. 예.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보면은 경상도 남자 같았어요. 예.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내가 네 좋아하는 거 알지? 뭐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제로 금리 약속을 더 확고히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FOMC의 회의의 결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 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진짜 싱겁게 이게 끝나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차익 실현의 계기로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뭐 오늘 새벽까지 해서 미국 장이 안 좋았고 예.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뭐 일면 지금 요번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첫 번째 FOMC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지금 예. 안 짜여 있는 거 아니냐는 뭐 걱정과 우려가 있고요. 경기부양책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2월, 3월쯤에 가야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롬 파월도 연임이 걸려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무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무난하게 싱겁게 끝났는데 뭐 경상도 사나이. 예.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경상도 사람인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는데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빨리 그러면 경기 부양 대책을 강하게 내놔라라는 쪽으로서 해석하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이네라고 하면 또 뭐 그다지 힘을 못 쓸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앞에서 안 했던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예. 경제는 바이러스 진행 경로에 따른다. 예, 그렇죠. 백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팬데믹의 악영향을 많이 받은 사업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 소위 말하는 카운터펀치를 날린 게 지금 팬데믹과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기고 있지 않으면 계속 지금 뭐 군수품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넣어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갈 것이냐 뭐 등등이 있는데 제네 옐런하고 이제 서로 합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아직까지 뭐 정상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예. 뭐 그것이 다 대다수의 지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가 미국의 연준이 2024년 초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당초의 생각은 2023년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더 또 연장이 돼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팬데믹이 와서 경제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우리 장은 진짜 뭐 초호황 그렇죠. 아닙니까? 초호황이죠. 초호황인데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이 채권의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렇죠. 채권의 금리가 낮은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2024년까지도 채권값이 이제 뭐 수익률이 올라가려면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다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뭐 주식시장의 호황이 채권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디플레이션 뭐 로테이션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충분히 S&P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지금 S&P 같은 데서는 S&P 500 같은 지수를 보면 최근에 테슬라가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덩치 큰 이 종목이 한 번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S&P 같은 데서는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거기 뭐 테슬라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가 확 꺾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따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분들을 했을 때 지금 뭐 점도표를 뭐 연방준비위원회 점도표를 보면 2022년 말부터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방정식을 돌려보면 2024년도 근데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믿을 만한 건 예.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널 옐런과 이제 제롬 파월이 둘이 서로 협약을 해서 됐는데 두 예. 분 다 무슨 그러니까 70년대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70년대, 예, 80년대 예, 예. 공부하신 분인데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요. 예, 예, 예. 뭐 한 두 달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죠. 예, 그건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공통 생각 중에 하나가 고용률입니다. 예. 근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가 지금 6.7%의 지금 실업률 아닙니까? 예. 그것이 10%까지는 한번 치고 내려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뭐 시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뭐 얘기인데 하여튼 2024년 먼 훗날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방망이 짧게 잡고 치시는 부분들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 뭐 워낙 지금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런 자신감 없는 데에서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장이 못하죠. 계속 위협을 하는 형태이고요. 거기에 그냥 뭐 계속 예, 가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두 분 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금리 예. 인상을 하면 속도 조정은 해야 된다는 것에 두 사람은 굉장히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얘기가 2024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AB 운영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의미 있는 상승은 뭐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14%까지 그렇죠. 올라갔을 때 야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1% 초반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의미 있는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진짜 채권 참 어려워요. 예. 채권도 어렵고 주식이 이제 어떻게 같이 뭐 해서 올라가느냐 본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낮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을 뭐 증시 차원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가 있을 만큼 올라와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것은 뭐 그럼 이제 진짜로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럼 밸류에이션 못 합니다. 그러면 대형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애둘러 말하는 게 의미 있는 상승의 가능성은 낮다. 즉 이거는 지금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대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우리 증시에 이제 뭐 어떤 주제로 들어왔을 때 9년간 상승세를 이끄는 주 재료가 됐거든요. 그 정도의 지금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표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었던 게 애플의 실적입니다. 나왔는데 매출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익률까지 모두 다 10% 이상씩 전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또 보면 그 시간 외의 거래에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1%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의 원인이 뭔가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얘기인가 이번 4분기 실적까지는 발표했는데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떨지 몰라서 향후에 그렇죠. 전망에 대해서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 애플의 그 실적이 네. 우선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게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력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매출을 최초로 1천억 달러를 지금 예, 돌파를 그렇죠. 했어요. 그건 뭐 예. 진짜로 금자탑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저 아이폰 지금 12인가요? 흥행이 됐고 서비스 수요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표주까지는 175불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하신 게 앞으로의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가겠냐? 지금 이거 성장의 기대감에 지금 애플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했어요. 예. 작년 1월부터 실적 가이던스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는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실망감들이 나오고요.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좋게 가다가 이제 조정도 좀 받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올해 이제 49만 대, 50만 대를 했지만 내년도에 80에서 100만 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들 이러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애플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 올라갈 거야 말 거야? 지금 예. 테슬라 퍼가 10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지켜낼 거야 말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답들을 시장에서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조금 지금 차익 실현은 조금 하고 지나갈 때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 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 뭐 조금 미세 조정 또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저는 3월까지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뭔가 좀 우리한테 확신을 더 달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주가가 조금 그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보이는 것 근데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주면요 바로 우리한테 호재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삼성전자 주주 환원 네. 발표입니다. 1,800원 정도의 추가 배당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1932원의 특별 1900. 배당. 예, 예. 원래 이제 354원을 배당으로 하게 되는데 예. 우선전 355원이고 그러면 이제 3년씩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잘라서 가는데 2018년에서 20년까지 3년치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를 거기에 50%를 이상을 이제 배당으로 가겠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조금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삼성이 130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캐펙스라는 게 투자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M&A는 이 금액에서 빠지지만 지금 이 돈으로 또 M&A도 해야 되는데 예. 뭐 등등의 지금 뭐 아주 속 시원하게 방정식이 딱 뭐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돈을 뭐 많이 주셔서 뭐 지금 5.4배를 주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지금 내 3년간 이루어질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의문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이 중요해진 게 예.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확정을 져야 돼요. 그렇죠. 3월 예, 달에 하고 한 달 내에 이제 줘야 되는데 그때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중국 양해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3월까지는 이렇게 자꾸만 치고받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겠느냐. 예. 요 관련해서는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지금 삼성 가버너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변수를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은 아주 견고한 우상향보다는 조금 굴곡이 있는 우상향으로 3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굴곡이 있는 우상향. 근데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거예요. 자사주 소각은 거기 공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 배당을 하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는 부분들로 해서 주가를 견고히 지키겠다는 것을 공시 내용에 완전히 박아 넣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그런 면들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안심하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주주 환원 수익률 2% 이상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떤 그 정책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좀 아무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